자, 흔히들 이제 끝났다, 한물 갔다고 생각했던 산업이 있죠. 바로 정유랑 화학산업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분야에서 지금 엄청난 대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두 산업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전기차랑 신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고 ESG가 중요해지면서 투자자들마저 외면하던 산업 아니었나?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흐름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공식,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미국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 하나가 어떻게 전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그냥 다른 수준이 아니라 거의 180도 정반대입니다. 바이든 시대의 전기차 지원이나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 악화 같은 것들이 업계에는 부담이었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그 모든 게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새로운 시장력하기 시작되는 출발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정책 변화가 만들어낸 첫 번째 새로운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적인 유가 질서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처럼 유가가 막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유가는 $60에서 $70라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죠. 이건 더 이상 유가 급등락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근데 유가가 왜 $60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곧 정점을 찍을 걸로 보이고요. 새로 파는 유정들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60는 넘어야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같은 주요 산유국들도 이제는 재정 문제 때문에 낮은 유가를 버틸 힘이 없어요.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서 $60라는 아주 강력한 가격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쩌면 더 극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스 가격의 대역전입니다. 지난 10년간 물처럼 흔하고 저렴했던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특히 화학산업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NCC와 ECC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아시아 업체, 즉 NCC는 비싼 원유를 쪼개서 화학 제품을 만들고요. 미국 업체, 즉 ECC는 값싼 천연가스를 원료로 써왔습니다. 그러니 지난 10년 동안은 당연히 원가가 싼 미국 ECC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에 높은 막대, 이게 바로 과거 미국의 압도적인 원가 우위입니다. 아시아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격차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미래에는 그 격차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계속된 미국의 독주가 끝나고 드디어 아시아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 때문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기 시작했고요. 둘째, 트럼프가 LNG 수출을 팍팍 늘리면서 미국 내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생산량 자체도 이제 곧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시아 경쟁업체들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첫 번째 구체적인 투자 테마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정유산업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25년,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상황을 다 말해줍니다. 현재 미국의 석유 제품 재고가 무려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역사적인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공급 부족이 절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유 설비를 짓는데 최소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도 2028년에나 완공된다는 얘기죠. 즉, 앞으로 몇 년간은 이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 2위 정제국인 미국은 자국 내 수요를 채우기 위해 수출을 줄이고 있고요. 1위인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생산을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비싼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문을 닫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생산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황은요,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안겨준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한국 정유사들이 더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이 기회를 꼭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어떻게 화학, 그리고 좀 의외일 수 있지만 태양광 산업에서까지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학 분야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값싼 미국산 제품에 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했던 아시아 NCC 업체들, 이제 드디어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장을 힘차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물론 모든 화학 제품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회는 특히 더 세부적인 분야, 예를 들어 타이어 원료인 합성 고무나 가전제품에 쓰이는 ABS 플라스틱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추가 증설 계획이 거의 없거든요.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늘지 않으니까 기존의 강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의 수혜 분야, 바로 태양광입니다. 보통 트럼프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보조금을 못 받게 딱 막아버리면서 한국 기업 같은 비중국계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경쟁자가 줄어든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핵심 투자 아이디어들을 정리해보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각 분야에서 명확하게 수혜를 볼 기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유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 부족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S-오일, 화학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금호석유 화학을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미래기술인 탄소포집과 관련된 유니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한화솔루션도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산업에서 어쩌면 다음 시대에 가장 위대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기회는 종종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요.